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세비야 대 카디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직전 경기 vs 비아레알 3-2패로 리그 내 좋은 흐름이 끊겼다. 특히 이번에도 후반 실점으로 눈물을 흘린 상황. 바데 시비와 살라스 시비의 이탈로 기회를 잡은 쿠아시 시비는 왜 본인이 낙제점을 받았는지 몸소 증명했다. 그럼에도 엔네시리 FW 최근 5경기 4골 1도움의 멀티골 활약은 여전히 세비야가 리그에서 흐름을 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 최고 강점 세트피스를 통한 득점도 뽑아내며 여전히 위력을 과시했다. 확실한 약팀을 상대하는 만큼 플로레스 감독의 실험은 여전할 전망이다. 리그 내 롱볼 지표 1-2위 팀 간의 경쟁 vs 헤타페 1-0 승에서 승리를 가져왔다. 특히나 최근 강등권 경쟁에 대해 갈 길이 급한 상황이기에 더욱 꿀맛 같은 승리. 하지만 이번 시즌 승리를 한 번도 거두지 못한 원정길이기에 카디스의 어깨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 후안미 FW와 라모스 FW의 빈공은 계속되어 리그 내 최소 득점의 과제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상대 박스 내 난전을 유도해야 하는 카디스지만 베테랑이 지키고 있는 세비야에게 통할지는 의문이다. 세비야 승을 예상한다. 카디스가 헤타페를 상대로 신승을 거뒀다지만 드라마틱한 경기력 변화가 있던 것도 아닐 뿐더러 두 팀의 평소 팀 성향을 보았을 때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 더군다나 카디스에게 노릴 수 있는 제1옵션은 세비야에게 유효타를 날리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카디스의 이번 시즌 원정 첫 승리는 최종전을 기대해야 할 것. 금일 두 번째 경기 라요 바에카노 대 그라나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등권과의 격차가 좀처럼 벌어지지 않고 있다. 발렌시아 원정 0-0 무에서 꽤나 유의미한 결과를 거둔 것이 호재인 상황. 그렇지만 이후 바르셀로나 원정 아틀레틱 클루브 홈 경기가 남아있기에 그라나다를 확실히 잡아야 잔류를 확정 지을 수 있다. 직전 경기에서 디미트리에프 스키즈케이와 무민 CB-르젠 CB가 지키는 최후방 라인은 여전히 견고함을 보였다. 또한 카메오 ST의 박스 내 터치가 13%로 접근은 나쁘지 않았던 상황이지만 결정력에서 계속된 아쉬움이 노출된 상황. 홈이지만 수비적인 방침을 여전히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라요 바에카노다. 최근 리그에서 3경기 동안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며 좋은 흐름을 타는 듯 했으나 이어진 세비야 전 3-0패와 레알 마드리드 전 0-4패에서 난타당하며 강등을 확정 지었다.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도 보의 FW 최근 5경기 2골과 박스 내에서 15%의 터치와 함께 기민한 모습을 보이며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지만 함께 출전한 우준이 FW 최근 5경기 2골과 지워지며 언더독의 반란은 무산된 모습. 그럼에도 중원의 루이스 MF 최근 5경기 2도움과 꽤나 상대적 약팀 상대로 존재감을 드러내기에 기대하기에는 충분해 보이지만 선수단의 분위기 및 동기부여가 많이 꺾여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승부를 예상한다. 리그 내에서도 손꼽히는 빈공을 자랑하는 두 팀인데 그라나다의 분위기는 지금 여느 때보다 침체될 것으로 보이는 상태에 라요 바에카노를 향한 물귀신 작전을 수행할 힘도 부족해 보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라요 바에카노의 경우 그라나다 상대 전적도 우수하고 동기부여가 어느 때보다 끈끈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라나다의 이번 시즌 원정 첫 승리는 이 매치에서 힘들어 보인다. 지루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브라이턴 대 첼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이던 뉴캐슬을 상대로 1-1무 1실점만 허용하면서 어찌저찌 발목을 걸었다. 그럼에도 최근 5경기 3득점으로 빈공에 대해서는 갈 길이 먼 상황. 공격진의 득점은 페드로 FW 최근 5경기 1골에 1골이 전부다. 최근 3경기에서 모두 선발 출전한 이선 아딩그라 FW- 부오나 노테 FW의 조합은
아직 확신을 주기 힘들다. 공격 쪽에서 부침을 겪고 있는 브라이튼 앤드 호브 알비온인데 페드로의 컨디션마저 확실하지 못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공격에 대한 해답이 아직 부족하다. 리그 3연승으로 막판 순위표에 긴장을 주고 있다. 가장 기분 좋은 것은 제임스 알비, 최근 5경기 1도움과 5개월 만에 경기에 나서 도움을 올린 것. 시즌 내내 많은 질타와 의심을 받았던 포체티노의 축구가 선수단의 호흡이 맞아가며 공마이너스 수 양면으로 효과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노팅엄전이 마이너스 3승에서부터 노출했던 미흡한 역습 대처는 발목을 꽤나 잡는다. 더군다나 바디아실십이 같은 자원들의 갑작스런 집중력 저하도 첼시에게는 여전히 주의해야 할 포인트. 첼시 승리를 예상한다. 첼시가 브라이튼 원정에서 특별한 모습을 보인 것도 아닐 뿐더러 첼시가 최근 부침을 겪는 중에도 브라이튼에게 상대 3연승으로 강한 모습을 노출 중이다. 더군다나 올해 들어 무득점 경기가 없을 정도로 공격진의 폼은 올라와 있는 상황. 역습이란 키워드도 사용이 가능한 첼시이기에 브라이튼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맨유 대 뉴캐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리그 내에서 우승 후보로 전락해버린 이번 시즌 맨유가 시즌 막바지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소년가장 역할을 하던 가르나초 FW, 최근 5경기 1도 없는 직전 경기 vs 아스날 0-1패에서 7회의 슈팅 중 박스 밖 3회를 포함해 0회의 유효 슈팅으로 0점이 맞지 않았던 모습. 에반스 12- 카세미루 12의 수비 라인은 여전히 발빠른 상대에게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페르난데스 CM, 최근 5경기 6골 2도움의 복귀는 너무나 반가운 상황. 시즌 마지막 올드 트래포드 경기지만 이미 올드 트래포드에서 여러 많은 팀들이 승리를 챙겨가고 있는 이번 시즌이다. 뉴캐슬의 공격진 기복이 직전 경기 vs 브라이튼 1-1에서 또 한 번 드러났다. 팀 내 간판 골잡이 이사게스티, 최근 5경기 5골은 68분 동안 14개의 볼, 터치 1개의 슈팅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안데르센 CM, 최근 5경기 1도움을 중심으로 한 중원이 브라이튼을 상대로도 점유해서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지배한 것은 호재. 대체 자원으로 나섰던 덴번 LB- 크라프트 RB- 두브라브 카지케이의 수비력도 최근 3경기 3실점으로 확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정에서 5승 2무 10패로 집 밖에만 나가면 작아지는 퍼포먼스를 주의해야 한다. 뉴캐슬 승리를 예상한다. 뉴캐슬이 시즌 내내 안 좋은 원정 경기력을 보이고 있지만 더 이상 올드 트래포드는 홈으로서 이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나 바란 12이 복귀하더라도 뉴캐슬의 고든 FW, 최근 5경기 1골 4도움을 중심으로 한 이선 자원의 빠른 발에는 대처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금일 5번째 경기 아탈란타 대 유벤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컵 대회 및 유로파 리그까지 전부 결승에 올랐다. 또한 5위 결정전 승리 vs 로마 2-1승 이후 리그 4연승으로 막판 스퍼트를 제대로 뽑고 있는 아탈란타. 최근 5경기 10득점으로 득점에 물이 오른 모습이다. 특히 최근 다시 잠잠했던 더케탈라러 FW, 최근 5경기 2골 1도움과 로마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탈란타에게 너무나 반가운 상황. 그럼에도 루제리 LB, 최근 5경기 1골에 지나친 공격적인 면모로 측면 수비에 대해 의문점이 조금 찍혔다. 최근 유벤투스의 측면 자원이 꽤나 파괴적인 면모를 보였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비진의 리드가 필요한 상황. 다행히도 경험 많은 베테랑 수비수 톨로 22와 콜라시나츠 12의 복귀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강등이 확정된 살레르니타나 상대 1-1무로 경기 내내 리드 당하다가 막판 극적 골로 겨우 체면 치레했다. 특히 키네프 W-블라호비치 ST, 최근 5경기 1골의 최전방이 너무나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며 유벤투스의 결정력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졌다. 또한 다닐로 12의 이탈 이후 나섰던 가티 12- 브레메르 12- 루가니 12의 3백 라인 또한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캄비아소 알비를 중심으로 한 측면 작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력적인 모습을 보였던 점은 유벤투스의 1옵션이 건재함을 알렸다.
최근 잠잠한 유벤투스지만 유관이 익숙한 그들이기에 컵 대회 결승전은 언제나 반등의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아탈란타 승을 예상한다. 유벤투스를 상대로 3승밖에 거두지 못한 아탈란타의 상대 전적이나 대회에 대한 경험 등을 고려했을 때 유벤투스의 승리를 점칠 수 있겠으나 최근 상반된 두 팀의 분위기를 무시하기는 힘든 상황. 특히나 핵심 수비수 스칼비니시비가 결승전을 앞두고 휴식을 부여받은 상황이기에 최근 퍼포먼스가 좋지 못한 유벤투스의 공격진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에 충분해 보인다. 금일 6번째 경기 오지 시니스 대 PSG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빛이 안 들던 2-3월을 보낸 뒤 다시 분위기를 탄 니스다. 그렇지만 시즌 초중반 전망과는 다르게 우승 경쟁은커녕 챔피언스 리그 경쟁도 꽤나 밀려난 상황. 남은 일정도 파리 생제르맹 -1으로 상위권 팀과의 매치만이 남아있다. 그렇지만 단테 12-토 디보 11 라인을 내세운 니스의 리그 최소 실점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보가 FW 최근 5경기 2골 2도움도 4경기 연속으로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건재함을 드러낸 상황.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원정에서 2-3 승리를 거둔 기억이 있기에 홈에서 맞는 파리 생제르맹은 니스 입장에서 꽤나 두렵지 않을 매치다. 리그 우승 확정 이후 챔피언스 리그 4강에서 탈락하며 음바페 FW 최근 5경기 3골 1도움의 결별 소식이 개인 SNS를 통해 공개되었다. 이에 따라 팀 내에서 꽤나 뒤숭숭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상황. 공식전 4경기 무승 및 3연패 진행 중이다. 르아브르 전일 -3패에서 로테이션 멤버들이 기회를 잡았으나 본인들이 왜 로테이션 자원인지만 증명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주전 자원이 확실한 기회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든데 커리어 내내 기복을 달고 살았던 덴벨레 FW 최근 5경기 기골도 8강 바르셀로나전 이후 폼이 폭삭 내려앉은 상태. 그래도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시즌 원정 성적이 11승 3무로 훨씬 좋다. 계속 이야기 나오는 중원의 불안함이 중원 승부를 즐기는 니스 상대로 가장 큰 골칫거리. 무승부를 예상한다. 상대 전적에서부터 꽤나 접전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인데 원정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과 다르게 니스는 홈 9승 3무 3패로 홈 어드밴티지를 확실히 이번 시즌에서 가져가는 중이다. 또한 최근 분위기마저 나쁘지 않은 상황. 그럼에도 니스가 이번 시즌 강팀들을 상대로 홈에서 성과를 거둔 적이 전무하다. 실제로 이번 경기도 수비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명확하게 뚫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접전을 예상한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